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연병장 한복판에서 대령에게 함부로 던진 한마디가 한 훈련병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는 끝까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조차 모른 채 날뛰었고 그 오만의 대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처절하게 돌아왔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멈춰. 거기 연병장의 흙바람 사이로 서늘해진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소란스럽던 주위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훈련병과 조교들의 시선이 연단 뒤쪽에서 걸어나오는 한 여자에게 꽂혔다. 누구십니까? 흠칫 놀라 얼어붙은 조교 한 명이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침묵한 채 성큼 걸음을 옮겼다. 전투 발자국 소리가 맥박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차가운 가을 햇빛을 받아반짝이고 있었다. 70특임대 최정예 요원 출신이자 대한민국 최연소 연대장으로 부임한 박지윤이었다. 그녀의 두 눈이 머문 곳에는 어이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신병놈 하나가 장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겁을 먹은 동기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땅바닥엔 소대장의 모자가 짓밟혀 흙투성이가 되어 뒹굴었다. 멱살을 쥐고 있는 훈련병 한도준이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셋째 아들이라는 이 녀석은 입대 첫날부터 아나무인으로 유명했다. 야, 정우진 중위, 내가 말했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넌 이따위로 못한다고. 어디서 감히 나한테 엎드려 뻗쳐를 시켜. 미쳤어. 한도준은 씩씩거리며 핏대를 세웠다. 귀싸대기를 맞은 듯 정우진 중위 한쪽 얼굴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간부의 권위가 훈련병의 돈자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이었다. 정중위는 분함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혹시라도 부대에 누가 될까봐 주먹을 꽉 쥐고 견뎌내고 있었다. 이 꼴을 지켜보던 박지윤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거침없이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한도준이 고개를 휙 돌렸다. 뭐지? 아줌마는 뭔데 참견이야? 순간 연병장 전체에 침묵이 흘렀다. 조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지휘관에게 아줌마라니. 하지만 박지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도리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아줌마라.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군대에서는 아냐. 박지윤은 정우진 중위의 멱살을 잡고 있는 한도준의 손목을 눈빛으로 가리켰다. 그 손 3초 안에 풀지 않으면 평생 숟가락 들기 어렵게 만들어주지. 허참. 이 아줌마가 진짜. 한도준은 코웃음을 치며 잡고 있던 멱살을 더욱 세게 조였다. 놈은 자신의 집안만 믿고 눈앞에 여자가 누군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줌마 이름 뭐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신 옷 벗기는 건 일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도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내꽂혔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지윤이 한도준의 손목을 채어 비틀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다. 707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호신술이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으악! 내 팔! 내 팔! 한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박지윤은 표정 변화 없이 널브러진 한도준의 가슴 위에 전투화를 가볍게 올렸다. 이윽고는 허리를 숙여 그와 눈을 맞췄다. 군대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지시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넌 오늘부터 확실하게 후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다. 이거나 너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네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이곳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 제보병사단 신병교육연대고 나는 이곳의 지휘관 연대장 박지윤 대령이다. 박지윤은 발끝에 약간 힘을 실어 한도준을 눌렀다. 억눌린 비명이 한도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게다가 너는 지금 상관폭행, 항명 근무지 이탈 미수 혐의로 내 앞에 누워있는 범죄자일 뿐이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한도준의 두 눈이 하얗게 질렸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반대로 훈련병들의 눈빛에는 시원함이 서려 있었다. 박지윤은 시선을 돌려 굳어버려 있는 윤태영 대위를 쳐다봤다. 자신의 참모이자 믿음직스러운 후배라고 믿어왔던 그였다. 그렇지만 윤 대위 눈동자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박지윤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포착했다. 윤 대위 냅. 연대장님 윤태영 대위가 깜짝 놀라면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 자식 당장 끌고 가서 영창에 넣어 군기교육대 입소 절차 밟고 헌병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상관 폭행에는 무관용 원칙이다. 저기 연대장님 한도준 훈련병은 신분이 꽤 특수해서 상부의 지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영창을 보내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도. 윤태영 대위가 말꼬리를 흐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박지윤의 미간이 꿈틀했다. 군인의 원칙보다 외부의 압박을 먼저 걱정하는 태도 평소에 그답지 않았다. 지시? 내 명령이 곧 지시야. 군대 위에 재벌 있어? 즉시 집행해. 박지윤의 호령에 윤태영 대위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장관, 헌병대에 인계하겠습니다. 조교들이 뛰어나와 바닥에서 앓고 있는 한도준을 일으켜 세웠다. 한도준은 잡혀가면서도 화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박지윤, 너 용서 안 해. 내일 태양은 절대 못 볼 줄 알아. 똑똑히 기억해도. 사내의 악에 바친 고함이 운동장을 찢을 듯 울렸지만 박지윤은 벌레를 쫓아내듯 손을 저었을 뿐이다. 그리고 얼어붙어 있는 박지훈 중위 곁으로 갔다. 흙 묻은 헬멧을 집어 가볍게 닦은 후 넘겨주었다. 기훈내 소대장. 고맙습니다. 대장님 볼 낯이 없네요. 박지훈 중위가 훌쩍이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병사들 면전에서 겪은 수치심에 속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거다. 박지윤은 지친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무력의 주먹을 쥐지 않고 인내한 것은 결코 약해서가 아니다. 네가 입은 이 제복의 참된 가치를 지켜낸 것이지. 자네는 오늘 훌륭한 리더의 명예를 지켜냈어. 박지윤의 다정한 위로에 박중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당장 의무실로 가. 경위서도 정확히 남겨둬. 이에이. 거짓없이 전부 써. 뒷수습은 내가 할 테니까. 박지윤은 박중희를 의무실에 보낸 다음 연단 위로 성큼 올라갔다. 수백의 훈련병들이 쥐죽은 듯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전원 정렬. 확성기 없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외침이 운동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지금부터 너희가 가진 계급장은 바깥에서 가져온 가짜가 아니다. 이곳에선 모두 평등한 한국의 군인일 뿐이다. 돈이나 빽이 있건 난 관심 없다. 내 부대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지위를 불문하고 완전히 뭉개버리겠다. 이상 단결. 큰 함성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박지윤은 흡족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발걸음을 뗐다. 그러나 그녀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윤태영 대위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은 눈치채지 못했다. 받으셨습니까, 실장님? 저예요.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 독종이 칼을 빼들었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윤태영의 음성은 어둡고 교활했다. 본격적인 전쟁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지휘관실에 들어선 박지윤은 창밖을 보며 긴 숨을 뱉었다. 책상 위에는 방금 헌병에 넘겨진 한도준의 조사 서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쩐지 예산액이라고 보기엔 달랐다. 파일 구석엔 참고 사항으로 부친이 국방위 소속 고위 인사와 매우 각별한 사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태영 대위가 사전에 파악해둔 정보였다. 그놈이 그토록 오만했던 배경이 있었구나.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후 윤태영 대위가 들어섰다. 그의 한 손에는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대장님 사단에서 급히 내려온 공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읽어봐라. 박지윤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한도준 건으로 과도한 대처라는 비판이 일 수 있으므로 처벌을 미루고 상위 부대의 내사를 먼저 수용하라는 지시문입니다. 그 후 윤태영은 잠깐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더니 서류 한 장을 마저 꺼냈다.
대장님이 한도준을 구타했다는 고발장이 신문고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3주 진단 기록도 동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지윤은 차가운 냉소를 쓱 흘렸다. 발생한 지 1시간도 채 안 된 사건이었다. 병원 기록의 민원이라니 꽤 빠르군. 완전히 벼르고 있었어. 어쩌실 작정이십니까? 이제라도 한도준을 치료실로 넘기고 가족에게 전화해 원만히 수습하는 척이라도 취해야 윤대위. 박지윤이 말을 막았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양보는 없다. 저들이 서두른다는 건 그만큼 숨기는 게 많다는 뜻이야. 감찰반 오라고 해라.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면 그만이니까. 그렇지만 저들은 대기업입니다. 국회 쪽 인맥도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달걀로 바위를 부술 수 없으면 쇠망치로 때려 부수면 되지. 그나저나 윤대위 자네 지금 참견이 너무 심하군. 윤태영은 흠칫 놀라며 눈을 내리깔았다. 죄송합니다. 오직 대장님을 염려해드린 조언입니다. 염려는 고맙지만 잔소리는 필요 없다. 돌아가. 윤태영이 방을 나서자 박지윤은 서랍 가장 안쪽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꺼냈다. 707 시절부터 쓰던 전술 노트였다. 그녀는 펜을 들고 몇 가지 메모를 쓱 써내려갔다. 부대 내 첩자 거동이 미심쩍음. 그녀의 예감은 한 번도 빗나간 역사가 없었다. 조금 전 훈련장에서 윤태영 대위가 드러낸 어색한 주저함과 과할 정도로 해박한 한도준의 뒷배경 정보. 그저 유능해서라기엔 꽤 수상했다. 윤태영, 부디 네가 아니기를. 박지윤은 씁쓸하게 읊조렸다. 신뢰하던 부하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쓰라린 고통은 세상에 또 없었으니까.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을 틈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데스크 밑에 숨긴 소형 도청 감지기를 켰다. 작고 삐하는 기계음과 함께 센서의 붉은 빛이 깜빡거렸다. 지휘관실 하필 데스크 바로 밑바닥에 도청기가 은닉되어 있었다. 박지윤의 동공이 매섭게 식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녀는 도청기를 제거하지 않고 원래 자리에 둔 채 의자에 푹 기댔다. 적들이 원하고 바랄 만한 거짓 정보를 슬쩍 흘려줄 속셈이었다. 박지윤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당연히 이 통화 내용은 거짓이었다. 이소령 나야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네. 한도준 일가에서 거세게 압박해오고 있어. 당분간 적당히 굽히고 물러나야 할 것 같네. 증거는 지워. 쥐도 새도 모르게. 핸드폰을 든 박지윤의 표정엔 조금 전과는 상반된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조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거짓 통화를 엿들은 자들은 승리감에 취해 긴장감을 늦출 것이다. 같은 시간 부대 근처 공터에 정차된 검푸른 SUV 안 윤태영 대위는 스피커를 켜두고 박지윤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었다.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져갔다. 이사님 확인하셨습니까? 박지윤이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타협할 작정인가 봅니다. 뒷좌석에 기대앉은 노신사가 건조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한도준의 최측근이자 주 해결사였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방심해선 절대 안 됩니다. 더 확실히 숨통을 조여야만 합니다. 오늘 밤 마련된 금괴를 집무실 구석에 숨기세요. 저타, 개, 비리 혐의까지 씌우면 군복 벗기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잔금은 임무가 완료되는 즉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모친 병원비 걱정은 마십시오. 윤태영은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모친의 치료비와 답답하게 꼬인 진급 문제 박지윤을 짓밟고 서면 단숨에 풀릴 일이었다. 죄책감은 금세 흩어졌다. 용서하십시오, 대장님. 현실은 잔혹한 법이니까요. 윤태영은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가 미처 파악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박지윤이 특수부대 시절 제일 잘 다룬 무기가 바로 장거리 도청기였다는 것을. 집무실 창가에 선 박지윤은 귓속의 수신기를 빼내었다. 차량 안의 은밀한 대화가 빠짐없이 녹음된 후였다. 뇌물이라니 참 흥미롭군. 박지윤은 짙은 어둠을 노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윤태영, 넌 선을 완전히 넘었어. 그녀는 서랍에서 다른 특수 장비를 꺼냈다. 평범한 볼펜 형태의 초소형 캠코더였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 연필꽂이에 아주 자연스레 꽂아두었다. 오늘 밤 배신자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순간을 선명하게 기록할 참이었다. 자정이 지났다. 막사의 조명이 전면 소등되고 고요가 내려앉을 무렵 출입문이 은밀하게 개방됐다. 시꺼먼 형체가 실내로 침투했다. 침입자는 망설임 없는 동작으로 박지윤의 서랍장을 당겨 두꺼운 돈다발 뭉치를 안쪽으로 쑤셔 넣었다. 임무를 끝낸 침입자가 긴장을 풀고 몸을 돌리려는 순간 번쩍이며 방 안의 조명이 화사하게 켜졌다. 야심한 시각의 불청객이군.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박지윤이 서리빨 같은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연대장님. 윤태영의 안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박지윤은 쥐고 있던 스위치를 가볍게 흔들었다. 연필꽂이 속 위장 캠코더가 붉은 경고등을 끔벅이고 있었다. 환영해, 윤대위. 여기서 오래 기다렸어. 박지윤의 음성은 지옥의 사신처럼 무척 서늘했다. 함정은 완벽히 작동했다. 박지윤의 지시는 매우 단호했다. 윤태영 대위는 다리 힘이 풀린 것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표정은 쉴 새 없이 변했다. 공포, 당황, 그리고 지독한 비굴함. 박지윤은 천천히 다가가 위장 캠코더를 가볍게 뽑아들었다. 곧 윤태영의 발밑에 기기를 툭 던졌다. 해명해. 내 입으로 직접. 윤태영은 굵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시선이 마구 요동치며 책상 위 돈다발과 박지윤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대장님. 실은 모친 병원비가 절실할 때 그놈들이 꼬드겼습니다. 딱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다 지원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내 등에 칼을 꽂기로 했군. 박지윤의 음성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환멸이 묻어났다. 내가 널 직속 부관으로 뽑으며 했던 조언을 벌써 잊었나? 실력은 키우면 되지만 굳건한 신념은 주입할 수 없다고 했지. 넌 오늘 장교의 명예를 너 스스로 짓밟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대장님, 제발 딱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 기록만 폐기해 주신다면 제가 전부 자백하고. 윤태영이 무릎 꿇고 박지윤의 바짓단을 잡으려던 찰나였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복 차림의 무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수사관들이었다. 그 뒤로 사단 법무장교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서 있었다. 시기가 기막히게 맞아떨어졌다. 흡사. 이 찰나만을 노렸다는 듯 육군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윤 대령님 금품 수수 및 직권남용, 부하 가혹 행위 죄목으로 즉각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박지윤은 난입한 침입자들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다. 꽤 신속하네. 총알 배송이 따로 없군. 당장 물증부터 찾아. 서랍장 안쪽부터 샅샅이 뒤져 수사관의 호통에 요원들이 늑대떼처럼 달려들었다. 주저함 없이 서랍을 연 그들은 방금 윤태영이 숨긴 돈 봉투를 꺼냈다. 확보했습니다. 거액의 지폐 다발입니다. 수사관은 득이양양한 미소를 띠며 박지윤을 쏘아봤다. 박지윤 대령, 이제 현행범으로 덜미가 잡혔소. 더 변명할 구멍은 전혀 없군요. 부하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뒤로 검은 돈을 받다니. 군인의 수치요. 박지윤은 침묵하며 바닥에 엎드린 윤태영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윤태영은 수사관이 들어오자마자 태도를 싹 바꾼 채였다. 그는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듯 쇼를 벌이고 있었다. 윤대위, 네가 제보한 그 내용이 진짜인가? 감찰관이 윤태영에게 물었다. 윤태영은 박지윤의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입술로 답을 했다. 네, 맞습니다. 대령님이 시킨 일입니다. 한도준 훈련병을 혼내주라고. 게다가 저 돈은 입막음용으로 주신 돈입니다. 소름이 돋는 모함이었다. 박지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윤태영은 살고자, 아니, 모친의 치료비를 위해 양심마저 팔아넘겨 버린 것이다. 흥미롭군. 정말 완벽한 스토리야. 박지윤은 반항을 접고 두 팔을 내밀어 주었다.
위병이 걸어와 그녀의 양손에 철고랑을 채웠다. 서늘한 쇳덩이의 느낌이 살떡에 닿았다. 특임대 시절 숱한 악당들을 쓰러뜨리고 포박했던 그녀가 지금은 정반대로 죄인 신세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지휘관의 계급장을 내놓으시죠. 조사관이 손을 뻗어왔다. 박지윤은 조용히 어깨 견장을 벗어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야수처럼 사납게 번뜩였다. 잘 모셔도 금방 다시 돌려받을 테니. 고집은 감옥 가서 부리시지. 끌고 가. 박지윤이 위병들에게 붙들려 지휘부를 나설 무렵 바깥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린 뒤였다. 그렇지만 그 까만 밤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섬광이 보였다. 기자들이었다. 어찌 알았는지 벌써 진을 치고 있었다. 박지윤 대령님 뇌물 받은 혐의 시인하십니까? 신병 구타 지시가 진실인가요? 여군 신화를 창조했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카메라 불빛들이 폭죽처럼 쉴 새 없이 터졌다. 박지윤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앞만 응시한 채 걸어갔다. 그 소동 속에서 멀찍이 병동창 너머로 이 사태를 즐겁게 구경하는 자가 있었다. 한도준이었다. 그는 붕대를 둘둘만 팔을 창에 걸친 채 비열하게 웃어대고 있었다. 봐봐. 내 말이 맞지? 영관급도 별거 없다니까. 수행비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곁에 서 있었다. 도련님, 이제 푹 쉬셔도 됩니다. 회장님이 전부 다 해결해 두셨습니다. 저 여군의 군대 인생은 종쳤습니다. 조만간 강제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 속이 시원해지네. 근데 저걸로는 조금 아쉽지 않은가? 철창에서 푹 썩게 해야지. 걱정 마십시오. 수뢰액이 커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윤태영 대위가 확실하게 덮어 씌워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도준은 품 안에서 담배를 빼어 물었다. 부대 내 의무실 한복판에서 흡연이라니. 그렇지만 누구도 녀석을 제지하지 못했다. 부대의 진짜 주인은 대령이 아닌 재력과 배경을 틀어준 한도준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이송 차량에 탑승한 박지윤은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는 훈련장을 응시했다. 텅 빈 훈련장 구석에 아직 퇴근을 미룬 박지훈 중위가 넋을 잃은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제 억울한 사연을 밝혀주려던 지휘관이 붙잡혀가는 꼴을 목격하고 좌절한 거다. 박지윤은 속으로 그에게 다짐하듯 되뇌었다. 조금만 버텨라. 소대장. 아직 안 끝났다. 그녀의 주머니 속 수색을 당할 때 감쪽같이 감춰둔 소형 녹음기가 싸늘히 식어 있었다. 윤태영의 음성과 놈이 자백하는 찰나까지 모조리 녹음된 핵심 증거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카드를 당장 쓰진 않았다. 상대는 거물이다. 윤태영 한 놈을 엮어 넣는다고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니었다. 진짜 배우를 치려면 놈들이 긴장을 풀고 허점을 보일 때까지 인내해야 했다. 호송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갔다. 거대 쇳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괴물의 아가리가 닫히는 소리같이 울렸다. 군 감옥 안의 임시 신문실. 벽면이 온통 잿빛 시멘트로 둘러싸인 비좁은 공간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뿐이었다. 실내 공기는 아주 매캐했다. 박지윤은 낡고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 두 눈을 감았다. 포박은 풀려났어도 그녀의 신체는 완벽히 억압당한 상황이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며 웬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군 검찰의 윤소령이었다. 녀석은 얄미운 표정으로 입장하자마자 결제 서류를 책상에 탁 내던졌다. 이런 위대한 영웅을 이 방에서 다 만나네요. 특임대 전설께서 이렇게 허름한 곳에 오시다니 세월 참 무상하죠. 윤소령은 얄밉게 이죽거리며 앞자리에 착석했다. 박지윤은 조용히 두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심연처럼 차분했다. 본론부터 말해라. 무척 급하시군요. 좋습니다. 상황인지는 다 끝났겠죠? 아이크. 윤태영 대위 증언과 수뢰 증거, 피해자 한도준 진단서까지 3박자가 아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최소 징역 5년은 깔고 간다는 사실 아시죠? 윤소령은 펜을 돌려가며 박지윤을 강하게 옥죄었다.
이제 순순히 인정하시죠. 상부에서도 잡음 커지는 건 꺼리십니다.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전역하는 걸로 치면 집행유예로 빼줄 수도 있거든요. 예. 피차 골치 아픈 일은 만들지 맙시다. 박지윤은 윤소령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놈의 이름표와 살짝 삐뚤어진 넥타이, 불안스레 요동치는 손끝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심리전 달인인 그녀의 시각에 저 녀석은 약점투성이었다. 윤소령, 아주 초조해 보이네. 참, 원래 이런 조사는 며칠 놔두면서 기를 죽이는 게 기본인데 끌려온 지 3시간 만에 억지 타협이라 위해서 닭달 하나 보군 당장 끝내라고 윤소령의 콧등이 일그러졌다. 허를 찔린 것이다. 사실 한도준 쪽에서는 언론이 더 귀찮아지기 전에 박지윤을 파면시키고 서둘러 덮어버리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이봐 대령 지금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당신은 도간에 든 쥐야. 구출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윤소령이 탁자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박지윤은 코웃음만 가볍게 내뱉었다. 도간의 쥐라. 글쎄 내가 보기엔 자네가 도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참나. 한도준 측이 군 수뇌부 장성들을 싹 다 쥐고 흔드는 건 알지? 그래서 정복과 헌병대 법무팀까지 한통 속으로 굴러가는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큰 실책을 하나 저질렀어. 박지윤은 턱을 살짝 채 얼음장같이 속삭였다. 날 열받게 한 것. 윤소령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맨몸인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벼려진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헛기침을 뱉으며 어색함을 무마하려 애썼다. 참나, 참나. 끝까지 현실 부정을 하시겠다. 알겠소. 어디 갈 때까지 가보지. 윤태영 대려와 윤소령이 호출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윽고 윤태영 대위가 수사관에게 붙들려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하루아침에 넋이 나간 듯 초췌했다. 박지윤과 시선이 얽히자 그는 흠칫하며 시선을 피했다. 자, 윤 대위. 상관 면전에서 다시 읊어봐. 그 뇌물 누가 챙기라고 했어? 장부 조작 누가 시켰어? 윤소령이 윤태영을 몰아붙였다. 윤태영은 침을 삼키며 덜덜 떨었다. 저기 박지윤 연대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기만한 음성이었지만 뜻은 뚜렷했다. 성. 윤소령은 비열한 미소를 띠며 박지윤을 쳐다보았다. 들었나? 네 수하가 저리 증언하는데 무슨 물증이 더 필요하냐고? 박지윤은 윤태영을 가만히 보았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윤태영 똑바로 봐. 그녀의 음성에는 묵직한 기백이 있었다. 윤태영은 보이지 않는 힘에 당겨지듯 시선을 슬며시 올렸다. 내 동생 병원비 5천만 원이 급박했나? 윤태영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어떻게 그 비밀을 캤는지 경악하는 기색이었다. 그 돈 갚자고 양심을 버렸지. 동정은 가. 그래도 선을 넘었어. 넌 제복을 입었다. 장교는 어떤 순간도 신념을 저버려선 안 돼. 닥쳐. 웬 훈계질이야? 윤소령이 성질을 냈다. 그럼에도 박지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대위, 아직 돌이킬 기회는 있어. 사실을 털어놔. 쟤네가 널 보호할 것 같아? 날 치우고 나면 다음 재물은 너야. 장기말처럼 쓰이다. 처참히 폐기 처분될 거다. 윤태영의 시선이 마구 흔들렸다. 내심 그 역시 무서웠다. 참모장의 살벌한 시선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판을 엎기엔 이미 선을 넘었다고 체념했다. 면목 없습니다, 대장님. 끝내 윤태영은 눈물을 쏟으며 푹 고개를 숙였다. 박지윤은 얕은 탄식을 뱉었다. 동아줄을 줬으나 그가 스스로 찬격이다. 알았어. 그만 가라. 윤태영이 사라지자 조사실은 재차 짙은 적막감이 내려앉았다. 윤소령은 기고만장하게 웃어젖혔다. 자, 연극은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조서에 지장이나 누르시지? 그는 이미 꾸며둔 거짓 자백서를 들이밀었다.
박지윤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밀쳐버렸다. 지장 찍을 일 없으니 변호사나 당장 불러. 변호사? 켄. 어느 미친놈이 당신 사건을 맡겠어? 이미 매스컴에 쫙 깔렸는데. 부패 장교 박지윤 폭군. 온 국민이 당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미친 듯 물어뜯고 있단 말이오. 그거야 까봐야 알지. 내가 부를 사람은 푼돈 받는 변호사가 아니야. 박지윤은 주머니를 뒤져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중앙에 툭 던졌다. 특수부대 시절 그녀가 사지에서 구출해준 VIP 중 한 명. 현재 국내 1위 대형 로펌 수장에 오른 거물 변호사. 법무법인 태양의 대표 변호사. 정재윤. 윤소령이 명함을 보곤 비웃음을 흘렸다. 정재윤. 그 거물 인사가 왜 너 같은. 설마 진짜. 폰 줘. 내 선임권이니까. 윤소령은 떫은 얼굴로 핸드폰을 넘겨주었다. 박지윤은 곧장 번호를 쳤다. 통화 연결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즉시 응답했다. 네, 정재윤입니다. 나 박지윤. 옛 빚 갚을 때다 재윤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맴돌더니 곧 반갑고 당황한 기색의 답변이 돌아왔다. 떡배님, 어찌 된 겁니까? 기사 보고 놀랐습니다. 일이 꽤 꼬였어. 파리떼가 너무 지저분하게 꼬여서. 대청소가 좀 필요해. 선배가 청소라니. 스케일 장난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당장 출발하죠. 주소 어딥니까? 제5보병사단. 수사대. 신문실. 참, 올 때 방송국 애들 싹 끌고 와. 제대로 불을 지르게. 통화를 마친 박지윤의 표정에 다시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얼빠진 표정의 윤소령을 보며 느긋하게 입을 뗐다. 자, 이제 반격 개시해볼까? 같은 시각 부대 밖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도준의 부친이 사주한 조폭들이 박지훈 중위의 시골집에 들이닥쳐 겁박하고 있었다. 아들 군생활 꼬이지 않게 만들고 싶다면 합의서에 지장 찍으십시오. 거절하면 아드님 군대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훈의 두 부모는 두려움 속에서 도장을 쥐었다. 그 순간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뉘십니까? 정재윤 변호사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박지훈 중위님 가족들 안전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이들은 박지윤이 미리 준비해둔 안배였다. 한도준 무리가 피해자를 구슬리고 위협할 것을 내다보고 정재윤에게 연락하기 전 특수팀을 파견한 것이다. 과거 707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지금은 사설 용병 회사에 소속된 고수들이었다. 취조실한 박지윤은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초침이 자정을 향해 돌고 있었다. 한도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늙은 영감들. 오늘 밤 푹 자둬라. 내일부터는 잠들기 어려울 테니까. 그녀의 대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가장 뼈아프게. 이것이 707의 방식이었다. 취조실의 쇳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윤소령이 흠칫 놀라 뒤를 댄 돌아보았다. 헌병들이 막아설 새도 없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비싼 양복을 쫙 빼입은 사내가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서류를 든 보조 변호사 3-4명이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왔다. 법무법인 정의의 수장 정재윤 변호사였다. 누구십니까? 여긴 민간인이 맘대로 들어올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누구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 검찰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정재윤은 윤소령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박지윤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어서 윤소령을 향해 명함을 휙 하고 날렸다. 박지윤 대령의 전담 변호사 정재윤입니다. 현 시간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위법한 강압 조사에 대해선 당장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소령의 안색이 붉게 달아올랐다. 정재윤은 법조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무패 전설이었다. 그가 나섰다는 건 이 사안이 단순한 군대 내 횡령 스캔들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뜻했다. 변호사 선생 단단히 오해하는 모양인데 여긴 군부대야. 게다가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야.
정재윤이 헛웃음을 지었다. 압수영장도 없이 한밤중에 뒤지면서 피의자 기본권조차 짓밟고 억지 자백을 받아내는 게 군법의 원칙입니까? 바깥을 한번 보시죠. 정재윤이 턱짓을 하자 보조 변호사가 패드를 윤소령 코앞까지 들이댔다. 디스플레이에는 헌병대 정문을 꽉 채운 수많은 언론사 중계차와 취재진이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다. 707 전설의 추락인가? 음모인가? 박지윤 측 대형 로펌 참전 진실 공방 점하 벌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소령님, 이 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1. 윗대가리 명령만 따르다 덤터기 쓰는 사람은 결국 당신이 될 텐데요. 윤소령의 동공이 요동쳤다. 그가 눈치를 보며 박지윤을 살폈다. 박지윤은 여유만만하게 팔짱을 끼고 그를 응시했다. 마치 이 판 자체를 흥미롭게 즐기는 듯했다. 윤소령, 명심해라.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건 자네라고. 박지윤은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이게 널 지옥불로 밀어버릴지 아니면 생명줄이 될지는 온전히 자네의 몫에 달렸어. 그 물건이 뭡니까? 들어봐. 박지윤이 시작 버튼을 눌렀다. 칙칙거리는 잡음과 함께 귀에 익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비서님. 예. 박지윤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 뇌물을 서랍장 속에 넣어두시지요. 윤태영 대위와 한도준 부친의 비서실장이 주고받은 전화 녹취였다. 뒷돈을 선물이라 속여 증거 위조를 꾀하는 음모가 여과 없이 들어있었다. 윤소령의 입이 쫙 벌어졌다. 이건 불법 도청 아니냐 따져 묻고 싶겠지. 참 아쉽게도 이건 내 방에 부착된 보안용 상시 녹음 장치에 우연히 찍힌 거야. 윤대위가 하필 내 방에서 떠드는 바람에 자연스레 녹취가 된 거지. 법적인 효력 완전해. 실은 몰카 장비로 빼낸 거지만 박지윤은 아주 뻔뻔하게 태연한 척 속여넘겼다. 정재윤이 거들었다. 이 파일이 대중에게 풀리면 어찌 될까요? 대재벌이 군인 매수에 무고한 연대장에게 죄 뒤집어 씌워. 톱기사 제목이 제법 짜릿하겠군요. 장관님도 아침 뉴스 시청하시며 커피 맛이 확 떨어지시겠습니다. 윤소령은 창백해진 얼굴로 진땀을 줄줄 흘렸다. 단순 범죄 조사가 아니었다. 거물급 파벌 암투 한가운데에 자신이 함부로 낀 꼴이었다. 물증은 명확했고 변호인은 드셌으며 여론마저 들끓었다. 여기서 박지윤을 계속 잡아둔다면 그 거센 역풍은 온전히 혼자 다 맞을 터였다. 잠시만요. 윗선에 보고 좀 하고 윤소령이 헐레벌떡 신문방을 도망쳤다. 철문이 닫히자 정재윤이 타일을 헐렁하게 풀며 씩 웃었다. 누님 뻥치는 솜씨가 엄청 느셨네요. 상시 녹취 장치라니. 잔머리를 쓴 거지. 잔머리를 쓴 거지. 잔머리를 쓴 거지. 밖은 넷상과 영상 플랫폼에 미리 떡밥 좀 풀었습니다. 애국자 박지윤 매장 공작이라는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부자 횡포라면 아주 치를 떨거든요. 수고했어. 허나 아직 안심하긴 일러. 그놈들은 꼬리 자르기에 능통한 자들이야. 윤태영 하나 제물로 바치고 빠져나가려 하겠지. 잠시 후 윤소령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굽겨져 있었다. 귀가 조치입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하젠장. 대신 직무 정지는 유지됩니다. 자택에서 대기하세요. 박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명한 선택이야. 윤소령.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지. 박지윤이 헌병대 건물을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플레이 세례가 터졌다. 밤을 잊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대령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녹취록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지윤은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군복의 명예를 걸고 부패한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 그녀의 짧고 강렬한 한마디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화면을 통해 그 영상을 노려보던 한도준의 아버지는 쥐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박살내버렸다. 저 맹랑한 기집애 녀석이 나에게 전면 도전을 해. 다음 날 박지윤의 자택.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거실 탁자에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정재윤 변호사가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선배 추측이 적중했어요. 수사국 행보가 아주 묘합니다. 윤태영 대위를 밀실로 치워버렸대요. 면회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고요. 입을 틀어막는 거지. 녀석들이 급해졌어. 법으로 안 되면 주먹을 쓰겠지. 그게 놈들의 방식이니까. 박지윤은 지도 위에 한 지점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국군수도병원. 피해자인 박지윤 중위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놈들의 다음 타깃은 최중이야. 윤태영이 무너진 이상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처벌 불서를 써주면 사건을 유야무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설마 병원까지 건드리겠습니까? 군 병원인데 돈 앞에서는 군대 담장도 종이 쪼가리나 마찬가지야. 최중위를 빼돌리거나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겠지. 내가 직접 가야겠어. 위험합니다. 지금 직무정지 상태라 위소 통과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누님을 노리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안 가? 뒷문으로 갈 거야. 이래서니 뒷문으로 갈 거야. 내 옛날 부하들 아직 근처에 있지? 박지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말하는 옛날 부하들이란 707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팀원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1시간 뒤 국군 수도병원 뒷길 장막을 틈타 짙은 벤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정차했다. 박지윤은 헬멧을 깊게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뒤로 막강한 덩치 2명이 따라붙었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냐? 몸들은 안 굳었나 모르겠네. 에이, 매일 쇠질하는데 굳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병원에서 한판 뜨는 겁니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한다. 민간인들 놀라게 하지 말고. 목표는 박지훈 중위 보호야. 권유진과 팀원들은 익숙한 솜씨로 보안구역을 통과해 병동으로 진입했다. 복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정우진 중위의 병실이 있는 3층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비어 있었고 CCTV 카메라에는 검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시작. 권유진이 조용하게 읊조렸다. 순간 통로 끝에서 짙은 정장을 걸친 거구 10여 명이 다가왔다. 손에는 강목 조각과 쇠망치 따위가 들려 있었다. 조폭들이었다. 군 병원에 깡패를 투입하다니 한도준 집안이 막장까지 갈 생각인 모양이었다. 누구냐 너희들? 맨 앞에 선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험악하게 물었다. 박지윤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환자면회 시간이 지났는데 예의가 없네. 권유진 하이 여자가 제 발로 찾아왔네. 잘됐다. 형님께서 너 보이면 반병신을 만들어서라도 데려오라고 하셨거든.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무기를 고쳐 잡았다. 수적으로는 3대 15.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지윤의 팀원들은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팀장님, 몇 명씩 맡을까요? 나는 대장놈이랑 그 옆에 둘. 너희가 나머지 처리해. 알겠어. 3분 끝냅니다. 말. 이 끝남과 동시에 덩치 큰 사내가 쇠몽둥 이를 휘두르며 돌진해왔다. 촨.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박지윤은 날렵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퍽. 그녀의 주먹이 사내의 명치에 꽂혔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내가 비틀거렸다. 박지윤은 틈을 주지 않고 그의 팔을 꺾어 쇠 파이프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턱을 올려찼다.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뒤로 나자빠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머지 깡패들이 주춤하는 사이 권유진의 부하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었다. 으악! 아, 내 다리. 비좁은 통로 공간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권유진 측은 총기나 칼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타격기, 꺾기, 제압, 그리고 주변의 집기류를 활용한 호신술뿐이었다. 박지윤은 바닥에 식판을 낚아채 덤비는 적의 턱을 치고 링거 지지대를 발로 차서 다른 놈의 무릎을 완전히 부러뜨렸다. 그녀의 몸놀림은 춤사위처럼 날렵하면서 치명적이었다. 3분도 지나지 않은 복도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불량배들만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박지윤은 아주 평온한 호흡을 유지하며 병실의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정우진 중위가 침대 구석에서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잔뜩 겁먹은 눈빛이었다. 권유진을 확인한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어코 울음을 터뜨렸다. 연 대장님, 늦게 와서 미안해. 엄청 두려웠지? 박지윤은 다가가 최중희의 어깨를 포근히 안았다. 그 순간 박지윤의 폰벨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 숨김, 영 예감이 불길했다. 여보세요? 연 대장님 저입니다. 윤태영의 음성이었다. 하지만 평소와 많이 달랐다. 울음이 섞인, 아니 삶을 놔버린 것 같은 음성이었다. 최대위, 너 지금 어딘가? 독방에 있다며 어떻게 폰을? 그건 안 중요합니다. 연 대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그놈들은 악마예요. 무슨 소리야? 제대로 말해봐. 어머니 수술이 잘못됐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떠안고 죽어주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요. 박지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윤태영 이상한 소리 마. 너 지금 무슨 맘 먹은 거냐? 연 대장님 꼭 승리하십시오. 전 여기가 끝인 듯 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십시오. 뚝 끊어졌다. 박지윤이 서둘러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아예 연결되지 않았다. 팀장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부하가 몹시 초조하게 물었다. 박지윤의 안색은 창백했다. 윤태영이 위험해. 놈들이 자살로 위장해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해. 그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정우진을 구했지만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기기 직전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이동해. 육군 교도소로. 오늘 저녁 저놈들 뼈와 살을 발라버리겠어. 박지윤은 쓰러진 조폭 대장의 멱살을 쥐고 강제로 일으켰다. 너희 형님이라는 놈한테 전해 오늘 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사냥개가 날카로운 이빨을 까발렸으니까. 그녀는 박지훈 중위를 대원에게 인계한 뒤 즉시 병원 밖을 빠져나갔다. 밤 공기는 무척 시렸으나 그녀의 전신은 펄펄 끓고 있었다. 이제 와서 법과 규정 따위는 전혀 쓸모없었다. 이제 전쟁이다. 육군 교도소의 거대한 담장 위로 칠흑처럼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감시탑의 강렬한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마당을 비추었으나 담벼락 아래 짙게 깔린 사각지대를 타고 오르는 검은 그림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권유진이었다. 그녀는 707 부대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은밀한 침투 작전을 떠올렸다. 맨손으로 배관을 잡고 상승하는 그녀에게 주저함이란 없었다. 숨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녀의 뇌리엔 오로지 윤태영 대위를 구출해야 한다는 목적뿐이었다. 자살 위장이라니 놈들은 이미 선을 아득하게 넘었다. 2층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아마 공기 순환을 위해 열어둔 듯했다. 박지윤은 좁은 창문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잠금을 푼 뒤 쥐도 새도 모르게 복도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소름 돋게 적막했다. 야간 경계를 서야 하는 헌병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 제자리를 비웠다. 이는 누군가 고의로 순찰조를 뺐다는 의미였다. 구린내가 아주 심하게 나군. 박지윤은 벽면에 바짝 붙어 전진했다. 구금실은 지하 1층이었다. 계단 쪽으로 향하는 찰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짜증나게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가만둬도 알아서 죽을 놈 아니었어? 시끄러 윗선에서 깔끔히 끝내라고 지시했잖아. 단순 사고로 둔갑시키려면 우리가 직접 손 써야 한다고. 사복을 입었지만 머리 짧고 체격이 큰 사내 둘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헌병은 결코 아니었다. 외부에서 투입한 청부업자들이 확실했다. 박지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완전히 숨겼다.
그들이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권유진이 곧바로 튀어나갔다. 빡! 예리한 수도가 뒤따르던 사내의 목덜미를 아주 완벽히 내리쳤다. 사내는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즉시 실신했다. 앞장서던 사내가 놀라서 뒤돌아보려 했으나 박지윤의 킥이 먼저 그의 복부에 꽂혔다. 커게네스 사내가 숨통이 막혀 고꾸라지자 박지윤은 놈의 머리칼을 꽉 휘어잡고 벽면에 거칠게 쳐박았다. 빨리 불어. 윤태영 방이 어딘가? 그리고 지금 안에 누가 있나? 너 대체 뭐야? 내 질문에만 대답해라. 온몸의 뼈가 부서지기 싫으면. 권유진이 놈의 손가락을 확 꺾어버리자 사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토했다. 지하 1호실 안으로 실장님이 보낸 기술자가 들어갔어. 기술자란 전문 암살자를 뜻하는 은어였다. 박지윤은 놈을 기절시켜 구석에 던져놓고 곧장 지하로 내달렸다. 이제 은밀하게 잠입할 여유 따윈 전혀 없었다. 지하 1호실 철문은 굳게 막혀 있었지만 내부에서 쿵쿵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윤은 손잡이를 잡았다.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얇은 철사를 꺼내 열쇠홈에 밀어 넣었다. 707 대테러 팀장 시절 막힌 문을 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다. 쾅! 문을 부수자마자 박지윤은 안으로 뛰어들었다. 실내 상황은 참혹했다. 윤태영 대위는 굵은 철사에 묶인 채 벽면 파이프에 매달려 발버둥 치고 있었고 흉악한 인상의 남자가 윤태영의 다리를 강하게 잡아 끌어 질식을 유도하고 있었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직후였다. 이 쓰레기들아! 권유진의 고함에 흉악한 사내가 고개를 돌아봤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등 뒤에서 마체테를 쓱 꺼내 들었다. 성가신 불청객이 왔네. 사내가 흉기를 휘두르며 곧장 달려들었다. 박지윤은 허리를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놓여있던 쇠기둥을 집어들어 상대의 턱뼈를 강타했다. 퍽! 무거운 파열음이 울렸다. 사내가 확 휘청거리는 틈에 박지윤은 즉시 윤태영에게 다가가 그의 허벅지를 받쳐 올렸다. 철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호흡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 최대위 눈을 떠요. 컥컥. 윤태영의 안색은 이미 파랗게 질려 변해가고 있었다. 사내가 다시 무기를 고쳐잡고 박지윤의 후방을 노렸다. 박지윤은 윤태영을 지탱하느라 두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위급한 상태였다. 촤ng! 서늘한 칼끝이 박지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전투복이 깊게 찢기며 붉은 피가 쏟아졌다. 그러나 박지윤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윤태영의 골반을 축으로 삼아 반동을 이용한 발차기를 꽂았다. 강렬한 타격이 사내의 명치에 적중했다. 컥! 사내가 쿵 쓰러졌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지윤은 철사고리를 향해 도약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방금 사내가 흘린 마체테였다. 일격에 철사를 절단해냈다. 쾅! 윤태영이 차가운 바닥에 추락하며 격렬하게 기침을 쏟아냈다. 크, 대대장님 아무 말마. 호흡부터 박지윤은 그를 등 뒤로 보호하며 일어났다. 바닥에 처박혔던 거한이 비틀대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제법이군. 계집의 몸으로 이만한 실력이라니. 하지만 넌 오늘 여기서 절대 못 살아. 사내는 안주머니에서 호출기를 꺼냈다. 외부 병력을 부를 심산이었다. 어림없는 소리. 박지윤이 쏜살같이 튀어나갔다. 찰나에 공간을 좁힌 박지윤은 거한의 팔목을 낚아채어 꺾고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쳐올렸다. 사내의 동공이 풀리며 호출기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흐름을 타서 상대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후두부를 자비 없이 타격했다. 무자비한 기절이었다. 밀실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윤태영은 붉은 목을 쥔 채 조용히 눈물을 쏟아냈다. 사선을 넘은 공포심과 달려와준 박지윤을 향한 무거운 죄책감이 혼재되어 있었다. 혼자 걸을 수 있겠어? 박지윤이 어깨를 부축했다. 윤태영은 떨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었다. 면목 없습니다. 차라리 절 버리지 왜 오셨습니까? 죽음을 택하는 건 아주 쉬워. 죗값은 살아서 갚아. 그게 우리 특수전의 룰이다.
박지윤은 윤태영을 꽉 안고 부축해 세웠다. 그 순간 바깥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고함과 무장한 병력의 발소리가 맹렬히 울려 퍼졌다. 쓰러진 적들이 깨어나 비상벨을 누른 것이다. 침입자 발견. 모든 구역 봉쇄하라. 끔찍한 사이렌이 건물 전체를 쾅 강타했다. 완전한 사면 초가에 빠진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지윤의 안색은 대단히 차분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특수부대식 탈출을 보여줄 테니. 박지윤은 윤태영을 끌고 건물 뒤편 하수 처리장으로 뛰었다. 그곳엔 외부와 통하는 낡은 배수관이 있었다. 악취가 진동하는 좁은 길이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어서 내려가. 윤태영을 배수관에 밀어넣고 박지윤이 돌아봤다. 무장적들이 턱 밑까지 바짝 다가왔다. 그녀는 벽면에 놓인 가스통을 떼어내 밸브를 확 열고 통로에 굴려댔다. 독한 연기가 사방을 덮으며 적 병력의 눈을 완벽히 차단해버렸다. 쿨럭 안 보여. 쏴. 박지윤은 그 혼란을 타 배수관으로 미끄러졌다. 막힌 배관을 포복하는 내내 배인 어깨에서 극통이 번졌지만 꼭 참았다. 수용소 밖 고요한 산기슭 공터. 진흙 범벅인 두 사람이 배관을 빠져나왔다. 그곳엔 짙은색 SUV 한 대가 라이트를 끈 채 대기 중이었다. 정재윤 변호사였다. 지윤 누님 무사하십니까? 정재윤이 달려와 박지윤을 챙겼다. 나 말고 이 사람부터 받아. 출혈이 심해. 윤태영은 완전한 기절 상태였다. 정재윤은 둘을 서둘러 차에 싣고 거칠게 달렸다. 엔진이 굉음을 내자마자 후방에서 탐조등 불꽃과 경비병들의 고함이 터졌다. 아슬아슬한 필사의 위기였다. 차 안에서 박지윤은 피나는 어깨를 꽉 압박하며 창밖을 노려보았다. 멀어지는 감옥을 보며 그녀는 차갑게 선언했다. 딱 기다려라. 다음엔 저 정문을 부수고 들어갈 테니. 박지윤 일행이 숨어든 곳은 외딴 산골의 낡은 산장이었다. 정재윤 변호사가 남몰래 준비한 비밀 아지트였다. 윤태영은 수혈을 마친 채 침상에 기절해 있었다. 그의 목덜미엔 짙은 멍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빈 천장을 응시하며 자책하다 옆에 권유진을 보고 눈물을 왈칵 흘렸다. 대장님, 저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가족 핑계로 동료를 배신하고 비겁하게 혼자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박지윤은 다친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무심하게 대답했다. 죄책감 느낄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똑바로 세워.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마침 정재윤이 굳은 얼굴로 스마트패드를 손에 쥔 채 방으로 들어섰다. 일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이 속보를 보시지요. 뉴스 아나운서는 다급하게 특보를 보도 중이었다. 금일 새벽 군사 감옥에 괴한이 난입, 복역 중인 최대위를 끌고 달아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은 대기 발령 상태인 박지윤 대령을 유력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본인의 부정부패 증거를 인멸하려고 주요 참고인을 강제로 납치했다며 체포영장을 쳤다는 기막힌 소설이었다. 구출 행위를 유괴로 조작하고 권유진을 범죄 은폐에 나선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철저히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한도준 부친이 언론을 조종하네요. 선배님은 이제 쫓기는 몸이 됐습니다. 곧 전국의 수배가 떨어질 겁니다. 윤태영이 힘껏 주먹을 쥐었다.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출두할게요. 제가 나서서 전부 조작된 사실이고 놈들이 절 해치려 했다는 걸 폭로하겠습니다. 윤태영이 일어나려 하자 박지윤이 어깨를 눌러앉혔다. 흥분하지 마. 네가 지금 나서봤자 세상은 안 믿어. 놈들은 널 미치광이나 강압에 의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로 매도할 테니까. 이번엔 진짜로 널 제거하려 들 거다. 그럼 어쩝니까? 이렇게 가만히 억울하게 당해야 합니까? 권유진의 입술 끝이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냥 당해줄 줄 알았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날 범죄자로 규정했으니 그 장단에 맞춰 놀아줘야지. 박지윤은 품속에서 조그만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감옥에서 업자를 쓰러뜨렸을 때 몰래 훔쳐온 물건이었다. 정 변호사, 이거 당장 열어봐. 바보같이 중요한 단서를 흘려두었더군. 정재윤이 즉시 USB를 PC에 꽂았다.
곧이어 그의 두 눈이 커다래졌다. 전부 전화통화 녹음이네요. 최중위 제거건, 최대위 자살 조작, 게다가 권유진 대령을 끝장낼 계획안까지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네요. 그 업자가 살기 위한 보험용으로 윗선과의 통화를 몽땅 저장해둔 듯합니다. 구린 짓을 하는 놈일수록 동료를 안 믿기 마련이지. 이것이 우리의 핵심 카드야. 그럼 당장 언론에 넘겨버릴까요? 정재윤이 몹시 흥분하여 제안했다. 그러나 박지윤은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 언론에 넘기면 녀석들은 꼬리를 자를 거야. 비서실장 선에서 묻어버리고 한도준과 그 부친은 피하겠지. 부하에도 넘은 충성심이었다는 변명으로. 박지윤의 눈이 번쩍였다. 그녀의 표적은 잔챙이가 아니라 진짜 우두머리였다. 내일 아침 10시 대강당에서 내 처벌 심의와 한도준 훈련병의 퇴소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한도준은 질병 전역 형태로 훈련소를 떠납니다. 무척이나 화려한 환송 행사가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몇 명 참석하고요. 정말 잘 됐어. 잔치상을 뒤엎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날이네. 박지윤은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응시했다. 날이 밝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 아침이 오는 시간. 정 변호사, 채비해. 내일 우리는 거기로 간다. 예? 지명 수배 중인데 거길요? 군인들이 쫙 깔려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가는 거야. 모두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등장해 줘야지. 윤태영 대위. 같이 가겠나? 윤태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진실을 증언할 겁니다. 제 옷을 벗더라도 그놈들 군복은 반드시 벗겨내겠습니다. 좋아. 작전명은 필승. 못해. 적 지휘부의 완전한 파괴가 우리의 목표다. 다음 날 오전 제5사단 정문. 매우 삼엄한 경계가 깔려 있었다. 까만 고급 승용차들이 연달아 진입했다. 한도준의 부친과 국방위 소속 의원들, 또 비서실장이 하차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아주 느긋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 의원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준이가 병이나 조기 전역을 하게 되어 애통할 따름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병영 생활이 고됐나 보죠. 그런데 그 여자는 잡았답니까? 곧장 잡힐 겁니다. 독 안에 쥐니까요. 금일 징계위에서 파면하고 잡히는 즉시 군사재판으로 넘겨서 확실히 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한마디 보챈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믿고 있었다. 강당 안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무대 위엔 한도준 전역과 권유진 징계 절차라는 플래카드가 매달려 있었다. 기이한 풍경이었다. 무대 위엔 그로 이섰다를 한편에서는 악당을 위인처럼 떠받들고 다른 편에서는 위인을 악당으로 몰아 매장하려는 모순된 자리. 사단장이 마이크를 쥐었다. 지금부터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쾅 거대한 출입문이 파열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실내의 모든 시선이 출입구로 쏠렸다. 어둠을 가르면서 선 세 사람의 그림자들, 뚜벅뚜벅, 발걸음결이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예복을 차려입은 권유진이 여유롭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정재윤 변호사와 팔에 깁스를 감은 윤태영 대위가 서 있었다. 아니, 권유진 여기까지 어찌? 한도준의 후견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경호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경비들이 기겁하며 저들을 쫓아내려 했으나 박지윤의 안광에 쫄아 뒷걸음쳤다. 박지윤은 무대 중앙에 다가가 멈춰섰다. 그녀는 진행자의 마이크를 낚아채었다. 삐익 확성기 소음파 소리가 구경꾼의 귓등을 때렸다. 박지윤은 진지에 숨어있는 대장을 지켜보듯 한도준의 후견인과 경호팀장을 강렬하게 쏘아보았다. 지각해 미안합니다. 핵심 인물 항시 나중에서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장내에 파문이 일었다. 언론인이 사진기 버튼을 홀린 듯이 찍어댔다. 참, 지금 법적 심판을 개시해볼까나? 이곳 정말 놀라운 비리 파일 묶인 자료가 2개 있는데 권유진이 가졌던 녹음기를 훌쩍 치켜 올렸다.
저 속에 감춘 실체를 알고 나면 오늘이 현장이 그자들의 파티장이 아니라 무덤 자리 될 겁니다. 한도준의 안색이 절망에 무너내렸다. 권유진의 눈빛은 이 이전 누구의 냉랭이 날카로웠다. 방언은 끝났다. 지금부 단죄의 순간이었다. 야, 전현 빨리 치워. 뭔 멍 때려요? 쫓아내. 한도준의 후견인이 미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점잖던 체면은 산산조각 부서졌다. 경호 팀장의 손짓에 맞춰 준비했던 용역 불량배들이 무대를 향해 와 몰려들었다. 녀석들 군대도 순경도 아닌 철저히 싸움을 위해 불려온 건달들이었다. 무대 위로 박지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녀의 눈은 달려드는 늑대떼를 상대하는 투우사처럼 냉정했다. 정대리인 최대위 모시고 뒤로 피신해 있어. 대장님은 방역 좀 할 거야. 박지윤은 지지대 쇠기둥을 꺾어들었다. 거대한 무쇠기둥이 소녀의 손에서 왱울리는 진동을 내며 돌았다. 제일 세게 무대 위로 펄쩍 뛰어온 용역놈이 철권을 던졌다. 박지윤은 상체를 가볍게 숙이고 쇠기둥 끝단 모서리로 그놈의 복부를 후려버렸다. 으악! 단발성 고함과 같이 맨 앞선 녀석이 바닥 아래로 처박혀 죽었다. 장내는 쑥대밭으로 변했다. 방송국 놈이 보기 드문 장면을 담느라 카메라를 번쩍였고 신병아이와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란 피웠다. 용역놈들 먹혀? 그 미친 계집애 치워 통제실 뒤가 전원 끊어 경호팀장이 소리쳤다. 그러나 통제실로 뛰가던 용역 잡놈은 길목에서 튀어나온 우람한 남자들에게 가로막혔다. 권유진의 구대원들 707 특수요원이었다. 여보, 잡놈들 통제부 왜 진입 제한 못 본겨? 통제부 근처에도 지독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무대 위는 박지윤의 무대되었다. 소녀는 무리의 적을 향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예복 복장이라 몸놀림이 답답할 수도 있었나. 소녀의 주먹은 무서웠고 파괴적이었다. 조르기, 메어치기, 명치 강타. 박지윤의 발과 손에 맞은 불량배들은 마른 낙엽처럼 자빠졌다. 소녀가 뻗은 회전형 주먹에 터진 거대한 괴한이 경호팀장 면전 코 밑바닥에 쾅하고 처박혔다. 바닥돌이 깨어지며 먼지가 일었다. 경호팀장님, 이리도 바쁘게 누굴 피하려고? 연극은 방금 열렸는데. 박지윤은 호흡 다듬고 헝클어진 머리칼들을 뒤로 넘겼다. 이윽고 조끼에 통신기를 빼냈다. 곧 통제실을 점령한 요원이 시작 스위치 눌렀다. 행사장의 웅장한 확성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같이 뚜렷한 말소리가 터져나왔다. 윤태영 대위는 사고로 포장해서 끝내라. 완벽하게 문제없게 냅. 명심할게요. 독약 찔러 넣고 숨을 끊어 놓을게요. 권유진 이 계집은 비리 죄로 몰아서 추락시키고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 박 회장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재력로 안 풀리는 일이 어딨냐며. 추악한 암살 계획과 비리 위조 사실이 행사장 사방에 터져 퍼졌다. 소란스럽던 내무가 한순간 얼음물 뒤집어 쓴 잠잠해졌다. 한도준의 후견인은 낯빛이 파랗게 굳어 바닥에 털썩 앉았다. 한도준은 눈을 감고 두상을 흔들다. 아냐, 저것 다 사기야. 헛소리라고요. 박지윤은 불량배들을 싹 다 무찌르고 재차 확성기를 들었다. 보이십니까? 이거야 놈들이 외치는 공정입니다. 권력로 부대를 쥐고 인간 생명을 벌레 생명처럼 다루는 놈들의 더러운 민낯입니다. 소녀는 등 뒤에 숨은 윤태영 대리에게 눈짓했다. 윤태영은 두려운 몸짓으로 무대로 올랐다. 놈은 팔을 동여맨 낡은 깁스를 느리치 찢었다. 검붉게 상하고 뼈가 다친 칼날 흔적이 튀어나옴. 회중에서 한숨이 쏟아내렸다. 나는 박지윤 장군님의 신복 윤태영 군인입니다. 이 녹음기의 당사자는 나를 해치려 했단 자객과 경호 팀장입니다. 나는 부에 넋이 빠져 상급자 버렸었고 이 대가로 완전 팽을 당해 숨질 뻔했습니다. 윤태영은 핏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박지윤 사령관님은 미친 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지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이 상처가 모든 증거입니다. 제발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윤태영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다. 흐름은 완벽히 역전되었다. 취재진은 곧바로 한도준과 그의 부친에게 플래시를 터뜨리며 마이크를 들이대고 외쳤다. 회장님, 살인 청부 의혹 인정하시나요? 아들 군면제가 사실인가요? 고위층 매수하셨나요? 한도준 부친은 비틀비틀 일어나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비켜. 이건 알아. 변호사 불러. 전부 고소할 거다. 그 찰나 강당 정문이 거칠게 열리고 제복 입은 경찰들과 수사대원들이 진입했다. 정재윤 변호사가 사전에 요청해 부른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였다. 윤석환 회장과 송지훈 비서실장, 살인 청부 및 뇌물 제공, 공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대원들이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권력 꼭대기에 군림했던 자의 파멸은 찰나에 불과했다. 박지윤은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떠는 한도준에 꽂혔다. 한도준은 권유진이 접근하자 질겁하며 물러서다 벽에 부딪혔다. 오지마.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직 상황 판단 못하고 헛소리를 내뱉는 한도준. 박지윤이 바로 앞에 섰다. 한도준. 박지윤은 한도준의 전투복에 붙은 제대 대기자 마크를 사정없이 떼어버렸다. 넌 집에 못 가. 훈련병부터 다시 구르렴. 아, 이번엔 군부대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구르겠구나 받아라. 나 환자라고. 의병 제대야. 환자? 방금 도망치는 폼이. 완전 올림픽 금메달감이던데. 정상인 거 다 증명됐어. 넌 병역 기피와 하극상 무고죄로 군법회의에 서게 될 거다. 군 교도소 짬밥이 입에 맞을지 참 궁금하군. 권유진의 기세에 짓눌린 한도준은 끝내 바지에 실례를 하며 털썩 주저앉았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요. 사과는 피해자 본인에게 해. 그가 널 용서할지는 의문이지만 박지윤은 차갑게 뒤돌아섰다. 가장 뒷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박지훈 최중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박지윤을 향해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했다. 박지윤도 그를 향해 답례했다. 강당을 꽉 채운 훈련병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다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다. 와, 권유진, 권유진. 뜨거운 박수갈채는 함성이 되어 장내를 꽉 채웠다. 이는 정의가 이겼다는 환희이자 참된 리더를 향한 찬사 그 자체였다. 박지윤은 가벼운 웃음을 띠며 그들의 열광에 화답했다. 기나긴 사투가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전투는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었다. 석 달이 흘러 추위가 가시자 연천 산야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사단 신병훈련소의 연병장에는 푸른 잎사귀들과 함께 새 생기가 가득 넘쳐났다. 박지윤은 집무실 창문 곁에 서서 훈련장을 굽어보았다. 양 어깨 위에는 빛나는 대령 마크가, 가슴에는 훈장이 반짝였다. 흘러간 석 달은 거센 폭풍우 같은 나날이었다. 한도준 일가는 철저히 파멸했다. 박 회장과 비서실장이 청부살인과 뇌물 죄목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기업의 부패가 잇따라 터져 그룹 전체가 와해될 지경에 처했다. 한도준은 군사법정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군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매일 밤마다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다고 전해졌다.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박지훈 중위가 걸어 들어왔다. 이제 그에게 휠체어는 없었다. 기력을 되찾고 소대장 자리로 돌아온 모습이 아주 듬직했다. 단결 대장님 찾으셨습니까? 오 최중희 컨디션은 어떤가? 은혜 덕에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다시 병사들과 땀 흘려 뛰니 살맛이 납니다. 정우진 얼굴엔 그늘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권유진 덕에 명예를 회복했고 보상금도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기쁘게 한 건 다시 군복을 차려입고 떳떳한 군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잘 됐군. 참, 혹시 윤태영 소식은 들었어? 정우진의 안색이 순간 굳어졌다. 윤태영 대위는 동기를 참작받았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 중이었다. 네, 최근에 면회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모친 수술도 정재윤 변호사님 도움으로 잘 마쳤다고 하더군요. 출소하면 시골로 낙향해 농사 지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모든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소주라도 한잔하자고 전해. 알겠습니다. 참, 연대장님, 사단장님께서 방금 찾으셨습니다. 이번 장성 진급 심사 때문에 박지윤은 미소 지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악습을 뽑은 진정한 참군인 707여왕. 언론은 매일 찬사를 보냈고 국방부도 무조건 진급시켜야만 하는 분위기였다. 원스타 승진은 이미 기정사실과 다름없었다. 알았어. 갔다 올게. 수고해. 박지윤은 정모를 쓰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자 병사들이 힘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단결. 수고하십니다. 그들 눈빛엔 짙은 존경심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과거의 두려움과 강박감이 아닌 기대와 희망이었다. 훈련장으로 향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침내 신병 수료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6주간의 힘든 훈련을 끝낸 신병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정렬해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여단장이 연설하고 있었지만 신병들의 뜨거운 시선은 연병장 한쪽을 지나가는 박지윤에게 쏠렸다. 박지윤은 발길을 멈추고 청년들을 지켜보았다. 땀범벅이 된 얼굴들. 저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이 나라를 지켜낼 영웅들이었다. 맞아.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자리가 아니야. 바로 저 청년들이지. 박지윤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녀는 특임대 시절부터 수많은 사선을 넘었지만 지금 이 훈련장이야말로 본인이 헌신할 참된 전장임을 굳게 확신했다. 부패한 세력에 맞서고 소외된 자를 지키며 진실을 굳게 세우는 곳. 여단장의 연설이 마무리되고 최종 경례 시간이 다가왔다. 부대 전체 차렷.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지휘관의 구령은 없었으나 신병들은 짠듯이 모두 권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수많은 발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착! 수백 개의 팔이 힘차게 뻗어갔다. 필승!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이 주변 계곡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단순히 상급자를 향한 복종이 아니었다. 우리를 지켜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과 그녀를 따른다면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다는 다짐이었다. 박지윤은 마음속 깊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 충성.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파장은 강력했다. 바람이 불어오며 그녀의 머릿결을 흔들었다. 국기가 나부꼈다. 그녀의 새로운 군대 생활은 이제 막 출발하고 있었다. 장성으로 진급해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세상으로. 그러나 그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늘 최전선에서 전우들과 땀 흘리며 악행에 굴복하지 않는 맹견 권유진으로 살아갈 것이다. 저 멀리 맑은 하늘 위로 매 한 마리가 날쌔게 날아올랐다. 박지윤은 그 맹금류를 보며 두 손을 굳게 쥐었다. 가자. 남은 일들이 꽤 많다. 그녀는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지나는 궤적 뒤로 포근한 봄 햇빛이 길게 내려앉았다. 진리가 살아있는 한 그녀의 전진은 끝나지 않을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계급보다 더 무서운 건 원칙이고 돈보다 더 오래 남는 건 명예다. 권력과 배경으로 진실을 덮으려던 자들은 결국 무너졌고 끝까지 신념을 지킨 사람만이 마지막에 군복의 가치를 증명해냈다.